하고 이 전시에 관한 것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맴 돌아서 미술 혁신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모던한 디자인 하면 생각나는 바우하우스, 그리고 후에 나타나서 우리의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니멀리즘, 식민 조선의 모던한 지식인, 카프 조선 플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오감도를 쓴 시인, 이상, 이 그림 또 백석 시집의 초판본 표지는 마치 말레비 우리나라 추상미술 1세대 유영국 작가의 일제강점기 아내 주세죽과 함께 기차를 타고 탈출한 곳이 바로 모스크바이거든요. 그건 말레비치, 칸딘스키, 곤차로바의 바깥 세계를 지어난 어느 곳도 절대 캔버스에 담지 않겠다는 결정이죠. 전시 제로텐을 진행하고 이러한 방법을 절대주의라 선언했습니다. 신사실파, 뉴리얼리즘을 한국말로 하면 신사실파 아니겠습니까? 신사실파는 바로 김환기와 유영국 같은 틀린을 오마주해서 백남준이 만든 작품이 바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상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과천에 없애고 색상 통과, 형태가 만드는 효과만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순수한 미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리나라 교구려 벽화에 나오는 김하산과 비슷한 그림이 있어. 클로드 모네의 건초도미를 본 후 구체적인 없는 음악에 충격적인 호의를 느꼈고, 모네는 빛에 의해 변하는 외부 대상의 순간적인 것을 포착했다면 칸딘스키는 마치 음악이 주는 감동과도 같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감정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회화 연구소 회원들은 몬드리안의 합리주의나 바우하우스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관심이 없을 때에 그 민속미술을 자기가 받아들인 서양미술에 접목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이북동 재단에서 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콜! 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칸딘스키 말레비치 러시아 아방가르드 혁명의 예술 전시 영상입니다. 전시가 지난 4월에 막을 내리긴 했는데요. 제가 원래 이 영상을 만들려고 2달 전에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는 러시아 이콘 어둠을 밝히는 빛 전시까지 다녀와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만들고 싶었던 영상은 만들지 못한 채 2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전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에 관한 것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맴 돌아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이라 하면 1910년부터 20년대까지 러시아에서 생겨난 예술운동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회화작품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사실 회화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건축, 모든 예술운동을 아우릅니다. 전시 제목에서 볼세비키 혁명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전시에서는 볼세비키 혁명보다는 미술 혁신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은 세잔을 비롯해서 마네, 고흐, 고갱, 마티스, 피카소와 같은 작가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칸딘스키를 제외하고요. 모던한 디자인 하면 생각나는 바우하우스, 그리고 후에 나타나서 우리의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니멀리즘, 미술사조에 영향을 준 예술가들입니다. 그리고 또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식민 조선의 모던한 지식인 예술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보는데요. 카프 조선 플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작가들이 그렇고요.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했던 오감도를 쓴 시인, 이상, 이 그림 건축지 표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백석 시집의 초판본 표지는 마치 말레비치의 화이트 온 화이트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우리나라 추상미술 1세대 유영국 작가의 일제강점기 초기 작품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1920년대 조선공산당을 창당한 박헌영이 창당 후 몇 개월 후에 투옥되고 그리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병보석으로 풀려난 다음에 아내 주세죽과 함께 기차를 타고 탈출한 곳이 바로 모스크바이거든요. 그것만 보아도 일제강점기의 모스크바는 식민 조선 지식인들에게, 그러니까 일제강점에 저항하는 식민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나라로 보였겠다 싶습니다. 그러다 레닌은 1924년에 사망하고 이들은 28년에 모스크바에 도착을 하는데요. 마치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레닌 사망 후에 스탈린 정권 이후 퇴폐 미술로 낙인 찍혀서 그 후 몇십 년 1990년대까지 조망받지 못한 것처럼
박헌영과 주세죽도 개인적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 1990년 이전까지는 이름도 불릴 수 없는 사람이 됐죠. 콜! 칸딘스키, 말레비치, 러시아 아방가르드, 혁명의 예술 전시에서는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말레비치, 칸딘스키, 곤차로바의 작품 몇 점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케아 가구 아시죠? 이케아 가구 스타일은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가 말레비치가 뿌린 씨앗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1910년대 말레비치와 같은 작가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예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바깥 세계를 재현한 어느 곳도 절대 캔버스에 담지 않겠다는 결정이죠. 바깥 세계를 재현한 어느 곳도 절대 캔버스에 담지 않겠다는 결정이죠. 예를 들면 검정색 단색만 사용해서 동그라미, 사각형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도형을 그린 작품을 절대주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형 언어는 이 세상에서 말레비치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말레비치는 나는 화가들을 구상의 부담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라고도 말했는데요. 러시아에서 이콘이 상징하는 바는 절대적인데요. 저희 영상 러시아 이콘 어둠을 밝히는 빛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전시 제로텐을 진행하고 이러한 방법을 절대주의라 선언했습니다. 절대주의는 영도회화예요. 대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도회화는 the zero of form인데요. 형태가 제로라는 것이죠. 비대상적 절대주의인 거죠. 왜냐하면 대상, 즉 주제는 색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주의가 곧 순수한 미술인 것이죠. 비대상적 절대주의는 against 리얼리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뉴 리얼리즘을 말하는데요. 뉴 리얼리즘? 김환기나 유영국 화가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신사실파, 뉴 리얼리즘을 한국말로 하면 신사실파 아니겠습니까? 신사실파는 바로 김환기와 유영국 같은 우리나라 추상미술 1세대 화가들이 해방공간 동안에 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추상미술 단체입니다. 주제와 대상을 버리고 순수한 미술을 하겠다는 거죠. 어쩐지 말레비치 냄새가 나죠? 특히 말레비치는 검정사각형을 몇백 년 동안 러시아인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종교적 도상 이콘을 놓는 곳에 설치합니다. 제로텐 전시에서요. 이콘은 동방정교의 성화상인데요. 도상이 가지는 힘 중에서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던 이콘의 위치에 자신의 작품 정사각형을 놓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도상이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이콘에 있는 단순화된 도상들을 궁극적으로 더 단순화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김환기의 점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점인 것처럼요. 김환기가 그려왔던 산, 달, 매와 항아리, 그리고 보고 싶은 친구들 모든 것이 점으로 응축된 것처럼, 물론 말레비치의 추상회화는 결이 다르지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레비치는 그 자체로 우주와 생명의 본질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색상 자체로. 기하학적 추상이고요. 모든 것을 포함한 절대적 단순함인 것이죠. 제로텐의 텐은 예상 참여 작가가 1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레비치는 독일 바우하우스에 가서도 강연을 했죠. 이 영상에서는 블라디미르 타틀린의 구성주의는 제가 다루지 않는데요. 블라디미르 타틀린은 제3인터내셔널 기념비를 제작하는데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유토피아적인 건축물입니다. 유토피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반대적인 것이 나타나게 마련인데요. 그런 제3인터내셔널 기념비를 만든 타틀린을 오마주해서 백남준이 만든 작품이 바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상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과천의 다다익선인데요. 다다익선의 원래 제목은 타틀린에게 보내는 찬가였습니다. (1910년대) 러시아 작가 칸딘스키는 주제를 모두 없애고 색상 톤과
형태가 만드는 효과만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순수한 미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결과물인 작품 즉흥을 미넨에서 처음 시도하고 시리즈로 그리는데요. 독일에서 추상을 지향했던 칸디스키는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귀국한 러시아에서 말레비츠의 절대주의와 타틀린의 구성주의를 접하고 자신만의 이론을 가진 표현주의적 추상주의를 확립합니다. 독일의 바우하우스뿐만 아니라 20세기 신미술 아르데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칸딘스키는 바우하우스 교수로 재직하면서 활동을 지속해 나갑니다. 칸딘스키는 어렸을 때 피아노, 첼로와 같은 악기의 영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음악의 창시자인 쇤베르크의 음악을 좋아했고 서로 친구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나라 작가 백남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백남준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남자가 피아노 치면 안 된다고 해서 부모님 몰래 누나의 피아노를 치곤 했는데요. 백남준이 동경에서 공부할 때 논문의 주제가 바로 쇤베르크였습니다. 뭔가 막 연결되는 것 같지 않나요? 원래 칸딘스키는 법대를 졸업했고요. 미술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 1889년인데요. 그때 인류학협회로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의뢰받고 러시아 북서부를 여행하는 동안에 전통예술과 민속문화를 접했어요. 칸딘스키는 몽골 출신이기도 합니다. 칸딘스키가 러시아 아방가르드 혁명의 예술에 출품된 칸딘스키의 작품에서 우리나라 교구려 벽화에 나오는 기마산과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아무튼 러시아 고유의 미의식을 발견한 칸딘스키의 마음속 예술을 향한 동경심이 싹 텄고요. 예술에 대한 호감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프랑스 인상주의 전람회에서 클로드 모네의 건초더미를 본 후 구체적인 결실을 맺는 단계로 발전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음악을 전통적인 화성법에서 해방시킨 조가 없는 음악에 충격적인 호의를 느꼈고 색채가 지닌 음악적인 힘을 믿고 추상화를 지향했던 칸딘스키에게 절대주의와 구성주의가 색채와 형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힘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칸딘스키가 모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모네는 빛에 의해 변하는 외부 대상의 순간적인 것을 포착했다면 칸딘스키는 마치 음악이 주는 감동과도 같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감정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딘스키는 바로 이것이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나라 화가 김한기는 1930년대 긴자거리에 있는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학교 수업 외에요. 작가신 김병기 님의 증언에 의하면 1930년대 아방가르드 회화 연구소 회원들은 몬드리안의 합리주의나 바우하우스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곤차로바는 19세기 말 러시아 작가들이 자신의 민속미술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에 그 민속미술을 자기가 받아들인 서양미술에 접목해서 작업을 남긴 작가입니다. 마치 우리가 해방 이후에 오랜 동안 우리의 민속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았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건초를 만드는 사람들은 커다란 손과 발을 가졌고요. 좀 땅땅하죠? 인물들은 스키트기타의 문화의 공예품과 작가가 매우 관심 있어하는 고대 나무 조각과 유사합니다. 하얀 윤곽선이 판화에서 볼 수 있는 선명한 하얀 윤곽선은 자연적인 형태를 벗어나고 상당한 운동력을 강조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식 인상주의라고 할 수 있는 광선주의를 남자친구와 함께 만듭니다. 이후에 이 둘은 유럽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프랑스에서 사망을 하죠. 러시아 사람들은 모던 미술의 중심지인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 여행을 가기도 했고 재력가들은 프랑스 작가들의 그림을 많이 수집했습니다.
말레비치, 칸딘스키, 곤차로바 이 세 명의 작가들은 세잔을 존경했고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표현주의, 상징주의, 미래주의 작가들의 그림들을 섭렵을 하고 자신들만의 예술 세계를 창조해냈습니다. 1913년 미넨에서 칸딘스키와 다른 한 명이 조직한 청기사전에는 이 곤차로바 라리오로포와 말레비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청기사 전시는 2회에서 종료가 되지만 이 청기사파는 추상 미술이 태동하게 했다는 데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전시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칸딘스키 빼고요. 저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칸딘스키를 제외한 이들은 칸딘스키는 바우하우스에서도 활동하면서 서유럽에서 크게 자리매김을 했어요. 이후에. 말레비치를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자신의 나라에서도 1990년대까지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는 조망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까지 퇴폐미술이었던 거예요. 이 작가들이 우리나라에는 소련과 국교가 공식적으로 수교된 5년 후에 전시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술의 전당에서 1995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칸딘스키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도록을 보니까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하고 많이 겹치더라고요. 우리나라 월북 작가들의 작품을 조망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하고 맞물리는데요. 우리나라 월북 작가들이 그동안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것처럼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도 자국에서 도외시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작가들의 소장처가 모스크바에 있지 않고 러시아 중부에 있는 중소형 미술관에 소장된 것도 그 이유가 되겠죠. 칸딘스키, 곤차로바, 라리오로프는 프랑스에서 사망했고요. 이들은 러시아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루이비통에서도 전시를 꽤 하던데요. 올 4월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이비통 재단에서 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 전시의 제목은 모로조프 컬렉션, 현대미술의 아이콘 전인데요. 모로조프 형제는 러시아 컬렉터입니다. 수집가죠. 이들은 러시아 작품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작품들도 많이 수집을 했는데요. 이들이 수집할 당시에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직접 모로조프 집에 방문을 해서 모로조프가 구입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고 한 기록도 봤습니다. 이 전시는 모로조프의 수집품들이 러시아 국경 밖에서 볼 수 있는 최초의 전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러시아 예술에 대해서 모르는지를 증명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칸딘스키, 말레비치 러시아 아방가르드 혁명의 예술 전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 끝이야. 한번 보자. 너 녹음 안 된 거 아니야? 됐다.